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뇌하는 고니의 심리교양 채널 고고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억을 하며 살아갑니다. 의도해서 기억하려는 경우도 있고 의도치 않게 기억이 생겨 있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기억했다고 믿었던 나에게 배신당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알쏭달쏭한 기억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들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의 기억 저장소. 1968년 애킨슨과 시프린 등을 포함한 다수의 심리학자는 기억에 서로 다른 세계의 저장소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꾸준히 연구되어 1974년에서 2000년대까지 베들리에 의해 재정리되어 활용되어 왔죠. 각 저장소의 명칭은 감각기억, 작업기억, 장기기억. 첫 번째, 감각기억. 이름만 봐도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우리의 감각입니다.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체감각 말이죠. 이런 각 감각기관에도 각자의 기억 저장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감각기관들의 저장 공간은 너무나 작아서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오래 지속되지는 않지만 말이죠. 지속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짧을까요? 1959년 하버드 심리학과 대학원생이었던 조지 스펄링의 연구에 의하면 눈은 최대 1초, 그리고 1970년 글럭스버그와 코안의 연구에 따르면 청각은 3에서 4초 정도 기억이 지속된다고 하네요. 기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죠. 다음, 작업기억입니다. 작업기억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각기억과 장기기억의 정보를 통합 처리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학 문제를 마주하였을 때 문제를 보고 읽으면 1차적으로 감각기억, 눈을 통해 문제 내용이 작업기억으로 넘어오게 되고 이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장기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문제 풀이와 관련된 정보를 작업기억으로 꺼내어 여기서 감각기억 정보와 통합하고 처리하여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인 것이죠. 작업기억의 지속시간 및 저장 공간은 얼마나 될까요?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문제를 풀고 나면 그 문제가 기억에 오래오래 남으세요? 그리고 문제를 푸는 와중에 다른 일을 쉽게 하실 수 있나요? 감이 오시죠? 이렇듯 작업기억 또한 그 용량 및 지속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지속시간은 특별한 노력이나 경험이 없다면 30초 정도라고 하네요. 마지막, 장기기억. 장기기억은 특정 정보들이 감각기억과 작업기억을 거쳐 의식적인 노력 또는 강렬한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정보가 뇌에 평생 저장이 되는 공간입니다. 용량과 지속시간은 무한대라고 해요. 이 장기기억에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학습한 지식들, 그리고 누군가와의 추억, 몸으로 익힌 여러 기술들까지 말이죠. 근데 기억 공간 및 지속시간이 무한대라니, 이게 가능한 이유는 도식이라는 것 덕분입니다. 이건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뇌가 통합하여 보관하기 때문인데요. 정보를 나눠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을 해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도식에 대해 안내드릴 때 일종의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그래야 우리 현실에서 바로 와닿는 개념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직장이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자동적으로 사무실, 책상, 컴퓨터, 여러 책자들, 상사 등이 떠오릅니다. 직장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정보들, 저의 고정관념, 즉 저만의 도식인 거죠. 하지만 요리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직장은 어떨까요? 전혀 다른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르게 될 거예요. 감이 오시나요? 이렇듯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면 저의 생활 반경 그리고 경험들 속에서 여러 정보들이 한데 묶여 있기에 무한대의 용량과 지속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활동인 기억, 그 중에서 장기 기억 저장소로 보내기 위한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를 위해 심리학에서는 두 가지 연습을 제시하고 있어요. 유지시험과 정교화 시험입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 반복 암기와 이해하기죠. 간단하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맞아요. 이해해도 단순 암기해도 쉽지 않죠. 희한하게 공부한 내용들은 머리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법. 이해를 했다는 것은 작업 기억에서 감각 기억으로 들어온 정보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기 기억의 정보를 통합 연결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통합 연결하여 만든 정보를 장기 기억에 넣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새로운 정보는 사라지려는 힘이 강한데 연결고리가
한두 개만 있어서야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기억의 공고화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의 공고화는 엄밀히 따지면 뇌 안에 있는 시냅스 간의 활동으로 기억이 장기 기억 저장소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이 말은 뇌 안의 시냅스가 작업 기억 안에 생긴 정보를 적극적으로 장기 기억 저장소에 넣으려는 노력을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억을 위해 시냅스의 활동을 도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냅스의 활동은 정보 간의 연결을, 즉 도식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현재 밝혀진 것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다양한 맥락에서의 정보 통합 및 연결. 작업 기억 내에서 우리는 1차 정보 통합을 이루어냅니다. 그게 바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된 정보가 새로울지라도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과 유사하고 익숙한 것이라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쉽게 장기 기억 공간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만 하는 정보가 너무 새로워서 내가 가진 다양한 정보와 연결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장기 기억 공간으로 정보를 넣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생소한 정보일수록 여러 상황 및 맥락에서 정보를 자주 접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의 통합 및 연결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공부로 예를 들면 특정 이론을 공부하고 이해를 하신 후에 다양한 실전 문제를 통해 이론을 활용함으로써 여러 맥락에서 다양한 정보들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고요. 현실에서는 내가 경험하는 실제 환경에서 특정 정보를 실제로 또는 상상으로 활용하며 내가 가진 다양한 정보와 연결을 하는 것이 기억을 장기 기억 저장소에 보관하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둘, 수면. 수면은 그 어떤 활동보다도 기억의 공고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 시간 동안에는 시냅스의 연결 활동이 활발해져서 당일 기억들의 공고화가 가장 강력히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공부를 포함해 기억을 위한 활동에서 수면은 꼭 필요한 존재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내용은 즐겁지 않나요? 자면 뇌가 그날의 정보들을 통합해주니까 말이죠. 이러한 노력은 우리가 정보를 장기 기억 저장소로 넘겨서 기억해내는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쉬움은 있죠. 우린 결국 까먹으니까요. 또는 느낌상 아는데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정작 중요할 때가 아닌 나중에 기억이 나기도 하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첫 번째, 기억의 쇠잔입니다. 기억의 쇠잔은 앞서 설명한 공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실전 문제를 풀며 노력은 했으나 뇌 안에서 정보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 기억 저장소로 뿌리 내리지 못한 것이죠. 두 번째, 기억의 간섭. 기억의 간섭은 장기 기억에 뿌리를 내린 정보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하는 것을 말해요. 가장 쉬운 예로는 우리가 이사를 한 후 새로 기억하게 된 주소와 과거 주소가 서로 간섭을 하면서 한쪽 주소만 떠오르는 경우와 특정 가사나 노랫말을 떠올리려고 하면 자꾸 유사한 멜로디의 노래가 떠오르고 정작 원하는 노래는 기억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기억의 왜곡. 기억의 왜곡은 앞서 안내드린 도식, 즉 고정관념에 의해 발생합니다. 정보들이 연결, 통합되면 도식, 즉 고정관념이 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나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한 예로 1974년 루프더스와 팔머는 실험 참여자에게 교통사고가 나는 짧은 영상을 보여주고 실험 참여자를 세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집단 참여자에게는 접촉사고라는 용어를, 두 번째 집단 참여자에게는 충돌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들이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단 참여자에게는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모든 대상자에게 다시 지난주에 봤던 동영상에서 사고 후 깨진 유리를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실제로 유리창이 깨진 장면은 없었죠. 접촉사고라고 물어봤던 대상자 중 약 14%, 아무것도 묻지 않았던 대상자 중 13%가 깨진 유리를 보았다고 보고한 반면 충돌사고라고 물어봤던 연구 대상자들 중 무려 32%가 깨진 유리를 보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즉, 단어에 따른 고정관념으로 특정 기억이 영향을 받아 기억 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연구인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기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즉 도식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기억에 대한 확신은 한 번쯤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기억에 관한 비밀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기존에 알고 계신 정보와 통합이 잘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기억의 공고화가 수월하게 일어날 거예요. 최대한 여러분들께 정확하고 쉽게 안내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필요로 하는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하면 답변을, 그리고 어렵다면 추후에 참고하여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 우리 중 대다수는 기억을 해내려는 노력을 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식을 얻고 활용하는 일이 삶에 있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잊는 게 기쁨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망각 또한 신의 배려이니까요. 여기까지 고뇌하는 고니의 심리교양 채널 고고심이었습니다. 안녕.